이번 시간에는 그 판결문 검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선 그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내가 수사하려는 사건하고 같은 유형의 그 판결문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이제 범죄 사실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용 법칙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증거로는 어떤 것들을 수집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선고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참고 정도 할 수 있겠죠. 양형의 이유는 뭔지,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 뭐 벌금을 얼마 선고하는구나, 징역형을 선고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죄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는 왜 무죄가 선고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수사관님들 그걸 참고해서 나는 무죄 선고를 이렇게 해서 무죄 선고를 받으니까 나는 그 무죄가 선고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저기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여기에서 대법원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대법원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법원 사이트로 들어가면 화면이 좀 적죠. 이 화면이 좀 적어서 키워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법원에서 대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이 그 대국민 서비스 이렇게 돼 있어요.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정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정보, 여기에 정보, 여기 정보라고 있죠. 여기 정보에 보면은 여기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이렇게 돼 있고 열람 신청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열람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열람 신청하기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열람 신청하기 해가지고 개인정보 수집해가지고 본인은 개인정보 여기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해서 실명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 이름 백윤욱 이렇게 하시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이렇게 누르시면, 자,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입력하고 실명 확인하시면 이런 그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 열람 신청하기 이렇게 돼 있죠. 빨갛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형사 사건이 있고 민사 행정 특허 선고 특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형사 사건하고 형사 사건이 아닌 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찾으려는 건 이제 대부분 형사 사건 판결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사법 경찰 수사관님들은 행정 소송에 대해서도 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처분 같은 그런 부분들, 그럴 경우 이쪽을 눌러가지고 하시면 될 거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형사 사건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알아보는데 선고 일자가 이렇게 2년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2년간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전에 선고한 거를 알아보시려면 여기서 클릭하셔가지고 2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는 2016년 해가지고 6월 11일부터 2018년 6월 10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뭘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 현재 돼 있는 현재 화면 돼 있는 상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법원명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산지관리법 사건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복구명령과 관련된 그러한 판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 중에서 복구명령과 관련된 사건. 그럼 여기다가 검색어에다가 산지관리법 위반을 입력합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 밑에 아래에 여기 이제 검색란을 클릭하십니다. 검색란을 클릭하면은 여기 2년 동안 그 전국 법원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선고한 그 사건들이 전부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화면에. 여기 검색 결과가 1000건이 나왔습니다. 1000건.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복구 명령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검색창 열기가 있습니다. 검색창 열기 이 부분 우측 상단에 검색창 열기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가지고 결과에 재검색 해가지고 여기서 복구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 명령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의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검색 이렇게 밑에 하시면은 40건이 나와요. 복구 명령 40건 해가지고 산지관리법 위반 중에 복구 명령이 저기로 이렇게 이제 판결문에 복구 명령이 산지관리법 위반 그리고 복구 명령이 들어간 판결문이 그 1000건 중에 40건으로 확 줄었죠. 이게 확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산지관리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노라고 되어 있어요. 2018노 이거 뭐 법원이 쭉 나오고요. 선고 날짜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2018노 해가지고 남부지방법원 이렇게 돼 있고 노가 돼 있죠. 여기 보면 고단이 돼 있네요. 고단, 고정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노 돼 있고 고단, 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노는 2심 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2심 법원. 노는 2심. 고자 들어가는 게 1심이에요. 고자 들어가는 게 1심. 우리가 범죄 사실을 보려면은 1심 판결문을 봐야 돼요. 범죄 사실을 보려면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에는 범죄 사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자 들어가는 게 1심 선고, 1심 판결문이에요. 고단, 그 다음에 고정. 정은 벌금 내라고 약식 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 청구했을 때 고정이라는 번호가 들어가는 거고 고단은 판사 혼자서 선고하는 단독 사건, 판사 셋이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사건은 고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은 이제 단독 사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단, 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은 고단, 고합, 고정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 번호가 법원 사건 번호가 나가고 2심은 무조건 다 노예요. 그냥 노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대법원 선고했을 때 그 대법원 번호는 사건 번호 어떻게 되느냐? 도입니다. 고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노도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 사실을 보려면은 이렇게 단독 사건을 봐야 된다. 고단 사건을 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창원지방법원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건명이 있고 선고일자가 있고 법원이 있고 사건 번호가 있고 사건명이 있고 주문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더보기 사건을 눌러보면 되겠죠. 여기 더보기 사건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유 해가지고 범죄 사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범죄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런 식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 사실하고 전부 다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해서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보. 마우스 왼쪽 눌러가지고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 아래 한글에다가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아래 한글 Alt U 해서 아래 한글에다가 이렇게 덧붙이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그 다음에 다시 그 부분으로 다시 가가지고 이쪽에서 여기에서 창원 고단 요거를 쭉 또 드래그 마우스 왼쪽 눌러서 드래그하고 마우스 오른쪽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또 마우스 오른쪽 붙이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붉은색 이게 칸 나누기로 돼 있구나. 붉은색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요거를 마우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마우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끌면은 이게 다 블록이 씌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합치기 M을 눌러요. 여기 M을 누르면은 키보드에서 M을 누르면 이게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또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오려두기 해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붙이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사각형 요 부분은 지워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4월 그 22일 날 이렇게 해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 고단 산지관리법 위반 이렇게 하고서 이제 형사사건 이건 뭐 지워버리자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블록 씌워가지고 그 줄간격은 한 160 정도로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한 12 정도로 그 다음에 함초롱 바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는 다 검정색으로 진하게 진하지 않게 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저 보기 좋게 정리한다는 거죠. 보기 좋게 그냥 보셔도 되고 범죄 사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피고인 A의 범죄 사실은 뭐냐? 피고인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줄 맞춰 Shift 탭 눌러가지고 줄 맞춰주고 이렇게 그 문단 나누기 좀 해줘야 되겠죠.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비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그 범죄 사실을 한꺼번에 쭈룩 써버렸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주식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법인에 대한 거죠. 법인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 사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증거의 유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증거의 유지 해서 증거의 유지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피의자가 2명이에요. 법정에 가면 이제 피고인이 되는 거고 법정에 가면 피고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피의자죠. 우리 수사 단계에서는 그 피의자가 2명, 피의자 A, 피의자 E, 이거 양벌 규정이죠. 주식회사 양벌 규정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피의자 A에 대한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 피의자 법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비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이제 벌칙 조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벌칙 조항을 한 벌칙 조항한 일시장소 방법 거수 육하 원칙에서 기재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런 그 틀에 맞추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피고인 법인에 대한 범죄 사실 피의자는 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의자의 대표자인 누가 피의자 공사 1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 사실을 써줬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은 이렇게 범죄 사실이 나와 있는데 그 수사할 때 증거는 어떻게 수집을 했나 어떤 걸 증거로 삼았는지 해가지고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을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 나가서 한 거고 우리 수사관님들이 한 것은 실황조사서 살림내 불법행위지 복구명령 이렇게 돼 있죠. 복구명령 한 거. 아주 요건 좀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복구명령 미이행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법조 및 형의 선택해가지고 우리는 형의 선택은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 앞에 부분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피고인 A는 이렇게 피고인 A는 산지관리법 55조 10호 44조 1항 벌금형 선택했다. 이건 법정에서 한 거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지관리법 56조 포문이 양벌 규정이겠죠. 이렇게 돼 있고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역장 유치한다. 노역장 유치하는 거 벌금 내지 않으면은 가서 하루에 10만 원씩 정도 요즘은 10만 원씩 합니다. 해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벌금 100만 원 열흘 동안 살다 나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간암 명령 이렇게 돼 있고 양형의 이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양형의 이유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벌금 얼마를 이렇게 선고했는지 벌금 얼마 선고했죠. 여기 보면은 500만 원 선고했네요. 이렇게 왜 500만 원 선고했는지 양형의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의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땡땡해서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피고인 A의 연령 성에 이렇게 종지 쫙 해가지고 참작해서 주문과 칭호를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단 전용된
여기에 보면은 불리한 정상 무단 전용된 중부전 산지 면적이 상당하고 수차례 걸쳐서 복구 촉구 및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고려해가지고 뒤에 뭐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거까지 뭐다 안 해도 되겠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형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회했더니 우리가 이런 그 판결문을 얻을 수가 있었다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그래서 이거를 좀 판결문 자체를 뽑고 싶다면 여기에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다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 결제하기를 하면 됩니다. 결제하기 클릭하셔가지고 그 저기 오른쪽 하단에 결제하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누르시면은 결제하기 누르면은 자기 그 핸드폰하고 인증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결제를 해서 하면 PDF 파일로 그걸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PDF 파일로 그렇게 해서 PDF 파일로 받아보셔서 필요할 것 같으면은 그걸 정식으로 출력을 해가지고 수사보고서 붙여서 수사기록에 첨부하시면 될 거고, 다만 참고만 하려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게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 여기 산지관리법 위반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더보기 전주지방법원에서 한 거 더보기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도 범죄사실 이렇게 나오죠. 범죄사실 산림청장 등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한 자에게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 복구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해야 된다. 먼저 번 판결문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보여드렸던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렇게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찾고 싶은 거에 대해서 찾고 싶은 그 사건이 있으면은 죄명을 입력하고 이 검색창 열게 해가지고 계속 이것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찾아 나가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좀 잘 돼 있지 않는데 만일에 이제 2심 판결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 판결문 보도록 하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부당하다 해가지고 이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좀 전에 봤던 거는 판결문이 범죄 사실 처음부터 쭉 나와가지고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보기가 쉬웠는데 여기에 보면은 부당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앞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 궁금하죠. 이게 앞에 건 안 보여요. 이 판단해가지고 뒤에부터 나와요. 이게 여기 복구명령이라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 판결문이 앞에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복구명령이 들어간 거, 이게 중간부터 아니면 끝부분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필요한 게 앞에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앞에 부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에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 사건이 지금 2019년 11월 29일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 1577 판결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2019년 11월 29일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 1577. 그러면 이거 앞에 부분 보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여기 뒤에 부분은 또 이제 블록 씌워서 이렇게 아래 한글에다 해놓고 앞에 부분 보려면 뭐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열람 신청하기 다시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법원명 의정부지방법원 해가지고 조금 전에 2019노 1577 2019 여기 노 1577 이래가지고 검색하시면은 여기 더보기 누르면은 이번에 이제 항소이의 요지 그래서 앞에 부분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또 드래그 씌워가지고 또 앞에 먼저 뻔했던 아래 한글에다가 그 앞에 부분에다 이렇게 하시고 해가지고 쭉 연결시켜서 보면은 전체 판결문을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중간에가 또 끊어져 있으면은 여기 어디 갔어 이렇게 중간 부분이 또 끊어져 있다고 그러면 또 중간에 있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이제 여기 열람 신청하기 위해서 2019년 11월 29일 날 2019년 여기다가 날짜로 해서 2019년 11월 29일자 선고한 거니까 2019년 11월 29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는 이제
판결문이 중간에 끊어진 판결문 중에서 좀 특별히 검색될 만한 용어가 있어요. 특별히 검색될 만한 용어 그걸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시면은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검색하시면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결국에는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지만은 몇 번 이렇게 걸쳐서 계속 검색을 하시면은 판결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간단하게 하시려면은 그 PDF 파일 1,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 PDF 파일로 이렇게 받아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단순히 참고하려는 판결문이 많은데 계속 PDF 파일로 찾으면은 그걸 출력을 하면은 PDF 파일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아래 한글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PDF 파일 보기도 불편하고 또 이것도 비용도 계속 1,000원씩 쌓이면은 이것도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비용을 또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판결문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범죄 사실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는지, 그 다음에 증거로는 뭘 삼았는지, 그 다음에 법령의 적용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지금 죄명이 하나만 돼 있어가지고 이런데 죄명이 2개, 3개, 아니면 범죄 사실이 찬지관리법 같은 법이라도 범죄 사실이 유형이 다르게 여러 개일 때는 실체적 경합범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상상적 경합범, 적용법전을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 양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양형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선고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그 선고 내용을 한 어느 정도 받는지, 벌금이나 징역형 어느 정도 받는지 하면 이렇게 쭉 보시면은 나중에 이거는 벌금 정도 사안이구나, 이것은 징역형 사안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그것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그 판결문 검색하는 걸 이렇게 좀 잘 활용하시면은 수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